지구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원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걸친 내용이 아닌 2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류자기, 그리고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때 지구 자기장, 복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가 굳어지게 되면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그 마그마 안에는 철과 같은 자석 물질도 있는데요. 자석 물질들은 당시 자기장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즉, 자기장 방향과 평행한 복각을 가지면서 암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회전하게 되었을 때 남북 방향과의 차이로 얼마만큼 회전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에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를 보고 암석의 생성 위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지요. 즉,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연직방향의 자석 물질들이 그 위치를 보고 당시 암석에 생성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화성암 내에 철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그마 안에 철들이 들어있고 이것은 당시 지구의 그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N극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암으로 굳어질 때 이 안에 있는 철가루들 역시 당시 N극 방향으로 정렬되어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석은 그 위치와 회전에 의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자석 물질들은 계속해서 자기장 방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암석을 따라 회전하고 휘어지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석을 그대로 따라서 굳어진 채로 그림처럼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각이나 맨틀이 녹아있는 규산염 물질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부근에서 굳어지며 화성암을 만들지요. 이 중 철과 같이 자성을 가진 물질은 지구 자기장 방향에 나란히 배열되어 굳어집니다. 당시 자기 북극의 방향과 복각을 가진 채로 굳어지는데 이를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잔류자기를 통해 지표의 생성 위치와 대륙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잔류자기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복각 값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을 당시 해령, 열점 등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당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잔류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는 현재 북극이 S극, 남극이 N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남극 방향에서 나와서 북극 방향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나침반 역시 이와 평행한 배열을 하고 있는데 나침반은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구의 북극이 S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가리켜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역자극기 때는 나침반의 N극이 남극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 지면을 향하는 상태를 플러스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북극으로 갈수록 플러스 90도에 가까워지죠. 나침반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시기, 바로 정자극기 일대를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정자극기 때 플러스 복각이 나왔다면 이 지역은 북반구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반구에서는 S극이 가라앉는 상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침반의 N극은 하늘을 향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마이너스 복각이라고 하지요. 자북극과 마찬가지로 자남극으로 갈수록 나침반의 S극은 지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각은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집니다. 정리하면 자기 북극, 자기 남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절대값은 커지게 되지요. 단 지금 얘기한 것은 모두 정자극기 일대 유효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자극기 때 플러스 복각이다. 그러면 북반구입니다. 정자극기 일대 마이너스 복각이다. 그럼 남반구입니다. 역자극기 일대 플러스 복각이다. 그러면 남반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자극기 일대 마이너스 복각이다.
그러면 북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보고 플러스 복각인지 마이너스 복각인지를 보고 당시 그 암석이 만들어진 위치,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화성암이 되면서 철가루들이 당시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위쪽이 N극 방향으로 정렬이 되었었죠. 이를 역자극기라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역자극기이죠? 그러면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들의 방향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화성암 내에 있는 자석 물질의 배열은 당시 만들어졌을 당시의 위치 정보를 기억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외핵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침반과 달리 N극과 S극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므로 자기 북극이 S극인 상태이지요. 이와 같은 상태를 정자극기라고 하며 반대로 자기 북극이 N극인 상태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자기장이 바뀌는 주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기록된 자기장의 흔적 역시 일정한 두께나 넓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는 뒤에 해령 그림을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작이 잔류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지점의 위치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확장돼 가는 지각이 있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잔류작이는 해령의 위치 정보를 나타냅니다. 즉, 해령이 위도 몇 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당시 정자극기였는지 역자극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령에서 만들어진 그 마그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굳어지면서 화성암이 되겠죠. 자, 현재 해령에서 뭔가가 화성암들이 만들어진다면 정자극기의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 주변에서는 정자극기 배열이 나타납니다. 자, 옛날에는 해령에서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역자극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시의 암석은 역자극기의 자기장 배열이 나타나게 되지요. 즉, 해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같은 시대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당시의 위치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이 움직인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이 같은 시기 때 만들어졌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복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자, 왜? 해령의 정보를 담고 있다 했죠? 그럼 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 해령의 위치와 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 해령의 위치 역시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복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죠. 즉, 해령으로부터 멀면 멀어질수록 마치 지구 자기의 배열이 대칭성을 이루게 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죠. 이를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부릅니다. 고지자기 줄무늬에서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같은 연령에서는 같은 자극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암석에서는 똑같은 복각을 가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굳어져 새로운 지각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성을 가진 물질 역시 굳게 되지요. 이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띠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령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위아래 위아래 아래 위위아래의 배치가 나타났다면 해령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똑같이 위아래 위아래 아래 위위아래의 동일한 배치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복각도 똑같이 대칭성을 가지고 배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자극기를 흰색, 역자극기를 회색 계열로 지도에 표시하게 되면 해령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를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지각이 생성되며 해구에서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원 깊이는 깊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을 베니오프대라고 부르지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는 대칭성을 띱니다.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암석의 연령, 퇴적물의 두께, 수심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지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저 확장설의 관측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만들어졌을 당시 해령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리 또는 같은 연령의 암석은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정자극기 또는 역자극기를 나타내며 같은 복각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띠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8번입니다. 음양측신법과 기타 연구를 통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 암석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인 것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1960년대 초 헤스와 디치라고 하는 사람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해양지각을 생성하고 이것이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하여 해구에서 침강한다.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는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측해본 결과 해령이 하나로 쭉 이어지지 않고 불연속적인 구간, 끊어져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는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의 이동 방향이 달라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변환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측했던 지진 자료를 해저 확장설만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을 넘어 다른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해저 확장설은 움직이는 대륙에 대한 실측 자료로 과학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구 부근에서 지진과 마그마 생성이 집중되는 지역인 베니오프대를 발견하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저 산맥이 중간중간 끊어져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층의 존재, 그러니까 변환 단층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